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어제 날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방산주나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2.58%의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나온 이슈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단발적인 이슈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종목군들의 낙폭이 크게 나온다면은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낙폭이 나온 종목군들 중에서 저평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지금 1억이 있다면은 절반은 이 주식에 무식하게 투자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사실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열광했던 게 2차 전지인데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슈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은 늘었는데 테슬라 순이익은 24%가 급감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9일 장마감 이후에 테슬라는 1분기 매출이 233억 2,900만 달러, 약 한화로 31조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가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얘네가 자동차 매출이 가격이나 효과로 인해서 199억 6천만 달러, 사실상 거의 90% 이상이 자동차 매출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 증가를 했고요. 에너지 저장이나 배터리 부분에서는 148%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슬라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3% 감소를 했고요.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19.3%를 기록하면서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 총이익이 20%를 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매출 총이익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가격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문제는 지금까지 내린 게 끝이 아니라 18일 실적 발표 하루 전날에 가격 인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격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그것도 이달에만 두 번째 인하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급력이 생각 이상으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의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이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 시장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 테슬라가 1월 달부터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내면서 국내의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왔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IRA와 그다음에 유럽의 CRMA 핵심 원자재법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국가들은 2차 전지에 대한 열풍이 불고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유독 그 열풍이 오래 불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에서는 2차 전지 다음으로 현재 AI와 반도체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ASML 반도체 한파에도 1분기 10조 EUV 장비 늘릴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반도체 불황이 오래됐죠. 장기화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을로 불리는 장비 업체 ASML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불황이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장비 업체에 대한 실적도 악화되면서 어닝 쇼크가 뜰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뭘로 갑자기 떴을까요? AI 때문에 떴습니다.
AI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게 바로 ASML이라는 기업인데 끊이지 않는 장비 수요에 힘입어서 10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특히나 ASML 고객사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가 70%,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30%로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AI의 시장의 급증으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사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대만이 49, 한국이 26, 미국과 중국이 15%와 8%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4개의 국가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 노광은 여기 앞에 들어간 노광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뜻하고요. 이거를 미세하게 새기면 새길수록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 칩의 수가 증가를 합니다. 지금 고성능 반도체 칩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칩에 대한 생산량이 급증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따른 기술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얘네가 만들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빛 파장이 13.5 나노미터인 장비고 일반적으로 양산 라인에서 주로 쓰이는 불화 아르곤 액침 장비 같은 경우에는 193 나노미터입니다. 즉 얘네에 비해서 최소 15배 가까이 짧기 때문에 더 미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노미터를 가지고 있는 미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네 장비를 대만의 TSMC가 100개를 넘게 확보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얘네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대당 2천억에서 3천억이 넘고요. 1년에 만들 수 있는 대수가 40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반도체 쇼티지가 왔을 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일 당시에 얘네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반도체 장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장비를 만드는 데만 2년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 AI 시장이 급증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공장 설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엄청나게 지으려고 하고 있죠.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 ASML에 대한 기업의 실적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진짜 수혜를 보는 기업이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가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개발 경쟁에 엔비디아의 H100 가격이 지난해 36,000달러에서 최근 45,600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 한 4천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6천만 원대까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얘네가 범용 제품으로 가동 중인 슈퍼컴퓨터에 가장 많이 쓰이는 GPU가 A100이거든요. 이 A100보다 H100이 학습 속도가 9배 빠르고 언어 추론 속도가 30배나 빠른 제품입니다. 이 A100이 1,3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네보다 학습 속도도 빠르고 9배, 언어 추론 속도도 30배가 빠른데 가격은 한 4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당연히 H100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100만 하더라도 대당 1,300만 원인데 GPT-4에 A100이 1만 개가 들어갔죠. 즉 A100 1만 개에 대한 GPU 구매 비용만 하더라도 1,300억 원입니다. 당연히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현재 AI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하나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이 게임 산업이 AI와 사실 경쟁 구도가 전혀 아니고요. 함께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게임 산업에 대한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게임 업체들이 AI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까요?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요 게임 스튜디오들은 가상화면 스크립트 제작부터 무기, 캐릭터 디자인까지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게임 레벨이나 과제 아니면 다른 기능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데 이걸 손으로 일일이 그리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게 뭐다? 생성 AI 기술입니다. 손으로 작업하면 몇 주가 걸리는데 생성 AI를 활용하면은 몇 시간 안에 해결된다는 거죠. 이 게임 제작사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부터 개발사부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생성 AI 기술이 비용을 줄이면서 게임 개발 속도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따른 투자가 본격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게이머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챗봇부터 해서 사람의 얼굴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아바타 기술을 접목시켜서 게임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AI 기술들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현재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아니면은 크래프톤 같은 국내 대표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지능형 게임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산업을 투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다 AI 기반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는 만큼 AI와 협동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지능형 게임이 뭐냐면은 게임 속에서 AI 플레이어가 이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지속적으로 재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게임이 요즘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사실 그냥 켜놓고 게임을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탈률이 많아요. 그러한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전부 다 각각 AI 센터와 딥러닝 본부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업들에서 AI 기술만 갖고 와서 이거 만들어줘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각자 자체적으로 AI 센터와 딥러닝 본부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 쪽에 상당히 진심이죠. 이번에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한 김택진 대표, 이 지난달에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 김택진 대표의 얼굴, 목소리, 말투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디지털 휴먼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실제 얼굴과 유사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투, 목소리, 행동 거지까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뛰어든 게 아니죠. 2011년도부터 AI 연구 조직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더 재미있는 게임을 위해서죠. 150명 규모인데 지금 AI 산업이 급격하게 커짐에 따라서 올해 300명 규모로 2배까지 이 조직을 성장시켰고요. 이 GDC,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게임 컨퍼런스입니다. GDC 2023에서 나왔던 디지털 휴먼 기술도 더 재밌는 게임을 위한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단순히 저기에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낸 게 아니라 다양한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고요. 특히나 AI를 가장 접목시키기 좋은 게 실시간 번역입니다. 얘네들이 AI 실시간 번역 기술을 적용해서 리니지 W가 전 세계에서 현재 사랑을 받고 있죠. 12개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리니지 W의 이 MMORPG 특성상 플레이어 간의 소통이 상당히 잦고요. 길드 등 끈끈한 관계가 필요한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AI 번역 기술이
지원이 되면서 그 끈끈함을 유지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게임 산업에 지금까지는 매크로적으로 됐던 부분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 스탠포드대와 구글의 연구진이 AI를 적용한 NPC 적용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NPC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문구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즉 캐릭터를 조정할 수 없는, 이용자가 조정할 수 없는 거를 NPC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주어진 문장을 반복하는 게 NPC인데, 연구진은 가상의 마을을 만든 뒤에 챗 GPT 기반의 AI를 25개 캐릭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25개의 캐릭터와 채팅을 해보니까 실제 가족들이 나눌 법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채팅을 치지 않으면은 되게 재미없는 반복적인 게임도 이제는 AI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현생에서 사용되는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미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산업의 가장 선두고 가장 가까운 이슈가 중국의 넷이즈입니다. 이 넷이즈가 MMORPG의 챗 GPT 기술을 적용해서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GPT 기술을 적용한 첫 상용화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게임과 AI가 여러 가지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은 대기업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소기업들이나 그 규모가 넷마블이나 아니면은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작더라도 충분히 이 AI와 연결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AI 연구소를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AI 쪽에서 뛰어난 기업과 기술 협력을 맺으면 됩니다. 게임 회사 컴투스의 메타버스 계열사인 컴투버스가 AI 전문 기업 셀바스 AI와 메타버스 관련 기술 사업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의료, 금융, 문화,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통해서 AI 융합 해법을 제공하는 회사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코딩 자동화를 통해 개발자들의 중복되는 코드 작성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게임 기업 대부분의 인건비가 게임 제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AI가 단순히 그냥 특정 산업의 기술력만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의 단순 노동을 줄여서 게임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게임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회사에서 가장 많은 이 자금이 나가는 그러한 게임 산업에서는 AI 산업이 찰떡인 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산업이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죠. 반도체도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임주들이 주목받을 건데, 지금 게임주들이 현재 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의해서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도 못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제약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조금씩 풀리고 있죠. 외자 판호도 받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게임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의 수혜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저평가 종목 2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외자판으로 받은 기업이고요. 넥슨 게임즈 자사에서 개발한 RPG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사전 예약자 수가 벌써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예약 접수를 진행한 빌리빌리 그리고 탭탭 등 주요 앱마켓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얘네가 중국 외자판호 이슈도 있고요. AI에 대한 성장도 있고요. 게임과 AI를 결합한 이슈까지 있죠. 즉 지속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NPC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중국의 최초 게임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죠. 지금부터 AI와 게임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넥슨 게임즈 주목하셔서 투자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단기 약재가 시장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에 따른 주가의 낙폭이 나올 때마다 5%씩 10%씩 나눠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신다면 올해 연말에는 높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게임입니다. 지금 게임주들을 제가 중국과 연결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열혈강호 온라인이 중국에서 흥행 역주행을 했던 게임을 제작한 기업이고요. 중국에서 역주행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M게임은 방치형 모바일 RPG인 M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게임을 중국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치형 RPG 대표적인 성공작 블레이드 키우기 얘네가 방치형 RPG로 성공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을 만든 빌리네어 게임즈와 공동 개발 중이고요.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후보 종목군 중에 하나가 M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유행은 선진국들에서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OTT도 넷플릭스에서 왔고 메타버스도 로블록스에서 왔고요. 전기차도 테슬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AI 일정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게임주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